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건 없느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수술을 하다 보면 환자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날에 뭐 온도가 잘 유지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러면 레이저의 파면이 좋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겼던 환자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7세 여자분이셨고, 고도근시입니다. 이미 라섹을 할까 스마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스마일 수술로 하시게 됐고, 수술 전에 이제 보시면 도수가 6.5디옵터에 난시 2디옵터, 합도수는 대략 한 7.5디옵터가 좀 넘어가는 그런 눈이셨고, 왼쪽은 6.5디옵터 전후가 되는 눈이셨습니다. 환자분은 스마일로 진행을 하셨는데, 이분이 좀 겁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안저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법무니 안저라 그래서 망막이 얇아져 있고 맥락막이 비쳐져 보이는 이게 얼룩덜룩한 모양의 안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고도근시성 변화도 같이 관찰이 되고 계셨고요. 수술하기 전에 보면 수정체 표면을 잘 보면 고도근시는 눈 자체의 구조가 약합니다. 강성도 약하고 공막에 지지하는 강성도 약하게 되겠고, 백내장도 발생 위험성이 높고 녹내장의 발생 위험도 높은 눈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관찰하기 전에 보면 표면에 수정체의 표면이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37세인데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 분이셨어요. 피질 혼탁이 있었고, 다행히 시력에는 영향이 없으셨는데 조금 일찍 백내장이 시작이 되신 분이셨고, 각막의 지형도상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정난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각막 두께가 비교적 두꺼운 분이셔서 동공도 작고, 그래서 저희가 옵티컬 존을 좁혀서 수술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스마일로 수술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수술하냐면, 보통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뚜껑을 만들고 존을 이제 6.8, 6.9 이렇게 넓혀서 수술하기도 하고 좁혀서 수술하는데, 이분이 이제 각막 두께가 충분하긴 하지만 고도근시여서 각막을 좀 보존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5마이크론 낮춰서 저희가 수술을 했고, 오른쪽은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은 수술할 때 이분이 이제 눈이 감기면서 레이저가 나가는 도중에 눈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커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수술을 중단을 하게 된 거죠. 이쪽은 그날 바로 라섹으로 컨버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보시다가 수술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수술을 잘 마무리돼서 다음날 오시기로 하셨고, 왼쪽은 추후에 보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라섹으로 수술을 다시 잡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레이저가 나갔지만 수술하고 나서의 시력은 왼쪽과 오른쪽이 짝짝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다음날 보면 1일차에 각막의 혼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레이저가 나갔긴 했지만 왼쪽은 깨끗하셨고, 시력이 이렇게 짝짝이가 된 거죠. 한쪽은 1.0, 한쪽은 0.05. 각막의 혼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여기 잘 보시면 스마일에 절개창이 보이고, 왼쪽은 스마일 나갔던 자리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절개가 이루어지진 않아서 그냥 혼탁이 없이 깨끗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한 달 차에 보시면 저희 0.25 정도 근시가 남았고, 왼쪽은 수술하기 전이랑 거의 도수가 똑같습니다. 레이저가 나가고 나서도 크게 도수 변화는 없고, 각막 모양을 보시면 오른쪽은 이렇게 각막에 절삭이 되어 있어서 편편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왼쪽은 그냥 원래 수술하기 전의 모양 그대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셨고, 각막 두께는 오른쪽은 450 마이크론, 왼쪽은 580 가까이 되는 원래 각막 두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왼쪽은 스마일로 다시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라섹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올레이저로 아베드로 각막 강화 수술을 같이 하는 형태의 라섹을 진행을 하기로 하셨고, 수술하기 전에 데이터는 이렇게 삼았고, 상피의 두께는 52 마이크론 정도를 올레이저로 절삭을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이 오늘 8월 13일 오늘 다녀가신 분이시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은 스마일 하신 지 석 달, 왼쪽은 라섹을 하신 지 2달이 되신 분이셨고, 도수 이렇게 똑같이 맞춰드렸습니다. 플러스 025, 플러스 025. 스테로이드 안약을 조금 더 오래 쓰고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양한다 1.0 맞춰드렸고, 왼쪽은 각막의 혼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잘 보시면 중심부 이탈이나 이런 부분 없이 잘 이렇게 절삭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잔여 각막 두께는 440 정도, 그다음에 왼쪽은 447 정도로 비슷하게 남겨드려서 굉장히 결과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진인데 각막의 혼탁이 아니고, 이 부분들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여기 파운데이션 바르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눈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고, 그거 말고 건조증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른쪽은 상처가 없고 왼쪽은 잘 보시면 요 라운드하게 뭔가 라인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올레이저로 라섹을 했었던 자리가 이렇게 관찰이 되고 해피하게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경우입니다. 스마일 수술할 때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콘택트 렌즈를 한 번도 안 껴보셨거나 렌즈를 끼기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나 눈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스마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증례를 말씀드렸는데, 다음번 증례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경우라든가 아니면 난시가 너무 많았던 경우라든가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SNU 청안과 최정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